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꽤 힘든 시장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계속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했지만 이 악재를 가지고 계속 멱살 잡고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시장이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이렇게 냅두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금리죠.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입하는 이자에 대한 그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입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쵸? 그 밑에. 그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본력도 약하고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뒤처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뭐가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자체가 약하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논리로 봐야 돼요. 물론 경제 측면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린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이걸 분명히 계속 여러분께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는 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지금 금리가 갑자기 점프를 뛰었기 때문에 자본 여력이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를 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계대출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어쨌든 내년 뭐 초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고 하면 아직 부동산 투매 매물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 흐름이라는 게 그게 한번 쏟아질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 형편이 좀 낫지 않는 좀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 건설 회사들도 무너질 거라고 전 보고 있고 관련된 어떤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대기업의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까지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가? 지난 과거를 통계로 보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무너지고 부동산 어디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에서는 임금을 인상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악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도 구조조정을 지금 검토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대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정도의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제 개입이 시작이 되는 부분은 늘 말씀드렸죠. 좀 좋은 소식이 없다가도 최근에 이제 미 연준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2.6%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를 보면 지금 1%밖에 안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에 상승했다가 지금 꼬리 달고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방.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가 다 비슷하죠? 지금 셀트리온도 다 단기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그랬었는데 지난 금요일도 대표 섹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전환해서 마감했어요. 증시는 음봉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괜찮다라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가 지금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저항을 뚫을 때 공중부양으로 뚫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금지를 벌써 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기사 컬럼에서
뭐 이제 경제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빠지는 건 공매도 영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 글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교수님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도 물론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주요 종목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공매도라는 건요, 모든 종목에 다 들어갈 필요 없이 주요 종목만 가지고 공격을 해도 돼요. 물론 공매도만의 영향은 아니죠.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악재라는 게 또 딸려 들어오죠. 뭐 삼성전자가 재고가 늘고 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조사를 받는다. 카카오가 뭔 일이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요 종목에 최근에 유난히 이러한 악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공매도가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매도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뭐 그렇다고 다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매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계를 보자고 하면 공매도가 이전보다도 시장이 더 많이 개입이 됐다. 그리고 매출이 네이버와 같이 굉장히 잘 나오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얼마 전에 안랩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로 잠깐 떴다가 공매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게임주, 반도체 관련주 다 공매도가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도 비정상적이고요. 만약에 뭐 삼고 때문에 그렇다, 뭐 물가나 환율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빠져야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사 컬럼이 나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실 좀 억지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지금 금지하자는 어떤 그 반발이 심하니까, 여론 반발이 심해서 그러한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공매도 또 모르죠.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순간적으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반등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정말 삼성전자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게 시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반등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락 추세를 맞을 수 있는가? 이거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추세라는 게 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너무 동일한 수치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게 팠다. 보통의 차트로 가면 좋은 회사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 반등도 충분히 줄 수도 있고 하락 추세가 갈지라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망가졌다는 거, 이거 너무 인위적인 차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 차트 볼 때마다 이거 와 소리 내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소리 내겠어요? 본 적도 없는 차트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매도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죠. 정치권은 지네 마음이니까. 근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진행이 되면 이전에 이제 안 나왔던 그 반등, 요런 힘 있잖아요. 이런 힘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제 나올지 미지수긴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벌써 나와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밀린 숙제 나중에 몰아서 하듯이 밀린 게 한 방에 터질 때가 오기도 할 거예요. 그거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단기 저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코스닥도 여기 맞고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근데 코스피도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많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 증시를 또 볼게요. 이제는 다우랑 S&P 500 지수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요. 자, S&P 500도 보시면요, 여기를 소화하려고 하는 그림,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근데 다우는 먼저 뚫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항되기도 한데 다우가 먼저 단기 저항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틀 연장으로 좀 뚫어주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해요. 여기 방어를 해주냐 마냐. 수급은 좋았어. 그리고 나서 점수를 뺏기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이 중요하고, 이게 방어가 되면 한국 증시도 같이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 한번 먹었고 그 다음 뚫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심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투매가 나오고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 멘탈이 여기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멘탈이 무너진 자리를 회복해주면 이제 다시 한번 안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기가 수월한 종목, 여기 위로만 올라와도 제가 봤을 때 상승 대기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자리를 찾아가고 상승으로 올리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삼성전자도 밀리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참고로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게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제 눌렀다가 가파르게 V자 반등으로 해놓고 또 단기 박스권이죠. 이번 달 안에 신고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를 또 이제 만들까 말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이것 좀 기대가 돼요. 얘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 포함해서 에코프라라든지 전기차 섹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좀 모르겠네요. 더 봐야겠네요. 근데 전기차 섹터가 이제 살리는 듯 하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라고 하면 다시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기가 쉬운 주식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위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 인위적인 개입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움직이기가 정말 쉬운 주식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상황을 만들었다. 저항이지만 저항은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인데 다우랑 S&P랑 지금 한국 주식 코스피랑 코스닥 다 저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을 이제 뚫을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다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당장은 크게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요. 당장은. 그래도 당장은 또 이제 단기적인 시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기대감 때문에. 근데 얘네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는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지금이 오히려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묶인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인 거죠. 이 섹터가 이제 과거의 대북주를 좀 능가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대북주는 솔직히 말하면 허상이거든요. 어떻게 뭐 북한 가서 개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뭐 해외에서 엄청 투자가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가 전 세계 서방 국가 가운데서 지금 피해자 국가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지원이 들어올 겁니다. 후원이나 지원이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홍보 효과도 되고.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섹터는요, 여러분 주식 그만두기 전에는 이거 끝까지 보고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약간 있어요. 뭐 질질 끌 가능성도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상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좀 고통받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미국의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생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조치를 저는 좀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하든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결정사항이라서 제가 예상할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재건주죠.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보시다시피 여기 엄청난 그 단타 매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많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흔들고 해먹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간다라는 거를 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정치권에서 뭐 좀 과감한 결단이라든지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고점 저기 단기저항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원상복귀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